의사였던 제가 식후 30분을 무시했다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아들 부부와 식사하고 불과 10분 뒤 제 몸이 이상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눈앞이 흐려지더니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제가 진료하던 병원이 아니라 환자가 돼 있었던 거죠. 항상 제 환자들에게 식후 30분을 부르짖던 제가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식후 30분.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하고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83세가 되어 4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진료해온 김영수 박사입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2번 진료를 보고 제가 경험한 모든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의사들에게 강연도 나가곤 합니다. 지금도 현역에서 일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식후 30분을 습관화시켜 아직도 잔병 없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제가 40년간 진료를 통해 경험한 일들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진료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이 약이 아니라 삶의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습관 이것 하나만 바꿔도 갑자기 쓰러지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앞이 캄캄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아들 부부와 외식을 하러 고기 음식점을 간 일입니다. 배불리 먹고 서로 그간 일어난 일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음식점은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쉴 수 있는 등받이, 의자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포만감이 든 채로 몸도 피곤하여 등받이 의자를 뒤로 맘껏 젖히고 식사 후 바로 누웠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제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어지러워지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죠. 눈앞이 깜깜해지고 이상하다 하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바닥으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급한 마음으로 119를 부르고 눈을 떴을 땐 환자가 되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죠. 식후 30분. 그날 저는 제 평생 첫 교훈으로 다시 배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후 30분입니다. 그래서 식후 30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바로 누웠다 어지러웠던 기억들, 식사 후 바로 일어나 어지러워 주저앉았던 기억들과 친구들과 등산 중 식사 후 바로 일어나다 쓰러졌던 기억들 말입니다. 그럼 이러한 행동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식사 후 30분 원칙을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저도 의사지만 지키지 못했던 것을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식후 30분은 너무도 중요하여 지키기만 해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그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시청해 주세요. 한순간의 실수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87세 김말순 할머니께서 속이 너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에도 체한 것처럼 소화가 안 되고 밤이면 자주 기침까지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이 있으세요? 에구, 나이 드니 밥만 먹고 나면 졸려서 늘 누워요. 그 순간 원인이 확실해졌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증상은 전형적인 역류성 식도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위에 있어야 할 음식과 위산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오는 병입니다. 그 결과 속쓰림, 가슴 통증, 신물이 올라오고 만성기침,
심한 경우는 후두염, 폐렴까지 이런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 증상이 심장병이나 협심증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당부드렸습니다. 식사 후엔 최소 30분 누우시면 안 됩니다. 앉거나 가능한 경우엔 잠시 산책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 그게 약보다 더 큰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건강 정보는 음식의 종류와 영양소만 소개하지만 식후 행동 패턴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식사 후 우리 몸은 혈액의 25%가 위장의 소화를 위해 몰리기 때문에 심장과 뇌에서 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심장과 뇌는 항상 일정한 혈액이 유지돼야 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식후 30분이 중요한 시간대랍니다. 이때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이 더 줄어들어 쓰러지고 큰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식사 후 30분이 어떤 약보다 더 중요한 보약이라는 것을요. 제가 진료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는 이러한 식후 습관을 알려드려 약을 줄이고 다시 건강을 회복되어서 얼마나 기쁘기 모르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는 약을 줄이라는 말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사실 약이 만병통치는 아니고 생활 패턴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건강 정보는 학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 경험과 진료 현장에서 습득된 것이지요. 우리 노후지 해방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것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3가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우리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식사 후 즉시 운동과 과격한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한평생 식구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것에 의무감으로 박혀 있어 식사한 후 후다닥 일어나 주방으로 가거나 자신의 본업으로 과격한 움직임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습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세 강도현 씨는 평생 배달일 하며 살았어요. 밥 먹고 바로 오토바이 타고 나가야 하니까 앉아서 쉴 시간도 없었죠. 작년 겨울이었어요. 점심 먹고 10분도 안 돼서 배달 나갔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속이 미식거리더니 잠시 후 정신을 잃었어요. MRI 찍어보니 미세 뇌출혈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허혈성 뇌졸중 증상입니다. 밥을 드시고 난 후는 위장은 소화에 집중해야 하죠. 그런데 갑자기 위에 집중되지 않고 팔이나 다리의 근육 운동으로 혈액이 집중되는 거면 소화도 안 되고 위장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여 어지러움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식사 후 잘못된 습관이 화를 부른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도 많습니다. 식사 후 벌떡 일어나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어지러워 넘어져서 다친 경우, 식사 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 디스크가 재발된 경우 등 모두 식사 후 30분만 쉬었어도 예방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식사 후 30분이 잠시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천천히 쉬면서 소화도 시키고 식구들과 이야기 꽃을 피우고 즐거운 30분을 보내세요. 이 30분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보약이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다음에 진짜 위험한 습관이 나옵니다. 이것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식사 후 즉시 눕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실수했던 행동입니다. 식사 후 누구나 포만감이 들어 눕거나 기대어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몸으로 들어온 음식물은 서 있을 때 중력에 의해 아래로 잘 내려갑니다.
하지만 눕거나 옆으로 비스듬히 있을 때 소화에는 큰 적이 됩니다.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고여 있어서 위염과 식도염으로 번지게 되어 더 진행된다면 식도암까지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도쿄대학 연구에 의하면 식사 후 30분 이내 잠드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평균 2.5배 상승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위산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기침이나 천식 같은 소화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권영식 할아버지는 식사 후 바로 누워있는 습관을 10년 동안 했었어요. 하루는 목에서 신물이 나고 목에서 기침도 나고 해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위염과 식도염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지만 처방을 내려드렸지요. 식후에 30분만 쉬시고 바로 눕지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3주 후 충격적입니다. 할아버지는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숙면을 취한다며 왜 이런 것을 진작에 몰랐을까 하며 아쉬워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몸을 상하게 합니다. 편한 방법은 몸을 병들게 하고 조금 불편해도 식사 후 바른 자세로 앉아 식구와 이야기도 하고 쉬는 시간이 보약입니다. 세 번째, 식후에 약 바로 먹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는데 약은 밥 먹고 먹어야 한다고들 하는데요. 이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약들은 공복에 드시면 위장에 자극이 되어 식후에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식후 바로 먹는 약과 식후 30분 후에 먹는 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밥 먹고 바로 또는 5분에서 10분 내에 약을 먹는 것은 위장을 보호해야 하는 약으로 소염 진통제, 철분제 등입니다. 음식이 위에 있을 때 약의 자극을 줄이기 위한 약입니다. 또한 식후 30분 후에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된 후 약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천천히 작용해야 하거나 지속적인 효과가 필요한 약은 일부 당뇨약과 혈압약 등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위에 음식이 가득 차 있어서 약물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나 천천히 흡수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은 정확한 흡수와 혈중 농도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식후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낮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식후 바로 고혈압약을 복용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 어지럼증, 실신 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심장약은 복용 시간이 중요합니다. 일부 심장약은 식사 후 간격을 두고 먹어야 약의 작용이 일정하고 부작용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식후 30분 정도 후, 즉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위가 덜 찼을 때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공복이나 식전에 복용해야 하는 약도 있으니 약사 의사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시는 염승호 할아버지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평상시에도 건강하던 분이신데 식사 후 바로 혈압약을 계속 드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약에 따른 식후 원칙을 무시했던 점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요. 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말씀도 어눌하시고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식사 후 약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약을 복용하실 때는 식후에 언제 먹는지 꼭 물어보고 드셔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잘 따르시면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지는 것이지요. 이제 식후에 꼭 지켜야 할 좋은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행동 하나, 이걸 하느냐 마느냐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잘 지킨다면 오랫동안 잔병 없이 장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후에 물을 조금씩
마시기입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을 놀라게 하고 소화 활동을 방해합니다. 소화에 필요한 유액이 희석되지 않도록 식사 중엔 물을 많이 마시지 말고 식후 15분 후 따뜻한 물을 한두 모금씩 마시면 소화와 배변에 도움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물을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꿀팁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67세 이정훈 어르신은 평소 식사만 하면 속이 답답하고 트림이 심하던 이 어르신은 소화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검사상 큰 질환은 없었지만 위가 예민하고 위산 분비 균형이 깨져 있었죠. 저는 식후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이 위산을 희석해 소화를 방해한다고 보고 식사 중 물 섭취 최소화 식후 15분 뒤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기를 권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2주 정도 지나자 속이 훨씬 가볍고 트림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고 소화제 복용도 크게 줄었습니다. 왜 이제 알았을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노년에는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물을 마시는 습관은 적절한 수분을 섭취되어 몸을 더욱 가볍게 만듭니다. 노년에는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감소하여 자신도 모르게 탈수 현상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탈수로 인해 혈압이 떨어지면서 갑작스런 어지럼증이나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 있어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량이 줄어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거나 불안해져서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두 번째, 식후 30분 천천히 걷기입니다. 밥을 먹자마자 걷는 것은 위험하지만 식후 30분 이후에 천천히 걷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소화를 촉진하고 혈당 상승 억제합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 당뇨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단, 격렬하게 걷거나 운동하면 오히려 소화에 방해되므로 가볍게 산책하세요. 실제로 여주에 사시는 박정희 할아버지는 식후마다 졸음이 쏟아지고 손발 저림이 느껴진다며 찾아오셨어요. 공복혈당은 125로 당뇨 전 단계, 약물 대신 생활습관 개선을 우선 제안했습니다. 특히 식후 30분 천천히 도는 수준의 가벼운 산책을 매 끼니 후 실천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4주 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식후 혈당이 안정되고 공복혈당 개선되어 식후 졸림 증상 사라지고 소화도 편안해졌습니다. 식후에 걷는다는 게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확 차이가 날 줄 몰랐어요. 걷고 나면 속도 편하고 이상하게 단 음식도 덜 당겨요.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조정되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온다는 것입니다. 산책을 할 때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기분도 전환이 되고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그러나 춥거나 바람 불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실내에서 편안히 걷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식후 30분 어떠셨어요? 이 방법을 실천하는 사람과는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약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분들은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이 나와 계속 이 약 저 약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몸의 치유 능력을 믿어 식사 후 집안이나 집 밖 동네를 천천히 산책을 습관화하면 몸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더욱 건강한 몸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 당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식사 후 습관으로 반드시 바꾸세요. 가족과 꼭 함께 해보세요. 밥 먹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 가지로 식후 바로 과격한 움직임과 식사 후 눕거나 기대어 있기이며 식후 약을 바로 먹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위장의 소화를 방해하고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을 부족하게 만들고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려 소화기 기능이 떨어지고 나이 들수록 위장이 약해져 소화불량, 복통 심하면 어지럼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식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편안히 앉아 계시는 게 소화 건강에 좋습니다. 꼭 해야 할 두 가지는 식후 물을 천천히 마시기와 30분 천천히 걷기입니다. 식후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은 음식이 위장에서 잘 풀어지고 소화 효소들이 더 잘 작동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침 분비와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을 너무 빨리 마시거나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고 복부 팽만감, 트림, 속 쓰림을 유발합니다. 또한 식사 직후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는 편하게 앉아 소화의 첫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엔 가볍게 몸을 일으켜 천천히 걷는 것, 이게 바로 건강의 황금 루틴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식후 걷기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당뇨 예방, 체중 관리, 대사증후군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천히 걷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무엇보다 하루가 가볍고 상쾌하게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것부터 시작하겠습니까? 가장 쉬운 것을 정해서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식사 후 바로 일어나 과격한 운동이나 설거지와 청소를 해치워버리는 습관을 미루시고 30분간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의사로서 제안드립니다. 건강은 특별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을 바꾸어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소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우리 몸은 건강해져서 약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고 돈도 덜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서울의 한 노인의료센터 연구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식후 30분간의 생활 습관에 따른 건강 변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꾸준히 실천한 60대 노인 그룹이 실천하지 않은 그룹보다 소화불량 호소율이 약 35% 감소하고 복부 팽만감, 속쓰림 등 위장 증상 빈도도 약 40%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변비 증상도 2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 친지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실천 경험을 적어주세요. 그 응원의 귀중한 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실천법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